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순간, 바로 결혼이죠. 근데 이 설렘과 함께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 따라옵니다. 바로 돈 문제요. 특히 결혼식 때 들어오는 이 축의금, 정말 뭉칫돈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신혼생활의 시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 질문 한번 보세요. 결혼 축의금, 그거 당연히 다 우리 돈 아니야?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요, 바로 이 생각이 나중에 엄청난 세금 폭탄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첫째, 이 축의금 진짜주의는 대체 누군지 국세청 기준을 알아볼 거고요. 둘째, 업체들이 유혹하는 현금 결제, 이게 진짜 이득인지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셋째, 축의금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내 돈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과 넷째, 신혼부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하는 꿀팁,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한 절세 체크리스트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첫 번째, 어쩌면 제일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결혼식 축의금, 법적으로 따졌을 때 과연 누구의 돈일까요? 신혼부부, 아니면 결혼식을 주최한 부모님? 여기서 국세청의 아주 명확한 원칙이 나옵니다. 되게 흥미로운데요. 국세청은 축의금을 그냥 한 덩어리로 보지 않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딱 나눠서 봅니다. 부모님 지인, 즉 부모님 하객이 낸 돈은 부모님 돈, 그리고 신혼부부의 친구나 직장 동료처럼 부부 하객이 낸 돈은 신혼부부의 돈, 이렇게 소유주가 완전히 다르다고 보는 거죠. 이게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 세무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준 돈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혼주인 부모님께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한마디로 기본값은 부모님 돈이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웨딩홀이나 스드메 계약할 때 현금으로 하시면 좀 깎아드릴게요. 이런 제안 진짜 많이 받으시죠? 와, 이거 이득인데? 싶지만 과연 그럴까요? 세금 관점에서 보면 답이 바로 나와요.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신용카드는 소득 공제율이 15%인데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공제율이 30%예요. 무려 2배나 차이가 나죠. 당장의 몇만 원 할인보다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업체가 말하는 현금 할인은 대부분 현금 영수증 발급 안 해주는 조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30%라는 엄청난 소득 공제 혜택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당장 조금 싸게 하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손해인 거죠. 심지어 현금가 따로, 카드가 따로 제시하면서 카드 결제 시 더 비싸게 받는 거, 이거 엄연히 불법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걸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로 보고 있어요. 이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에요. 만약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거부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소비자의 권리, 당당하게 챙겨야겠죠? 자, 이제 축의금 주인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부턴 실전입니다. 내 하객들이 준 돈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문제없이 이건 내 돈입니다 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3단계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방명록을 작성할 때 누구 손님인지 명확하게 꼭 구분해서 적으세요. 둘째, 축의금을 받자마자 부모님 몫과 우리 부부 몫을 다른 통장에 나눠서 관리하는 겁니다. 절대 섞으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록들, 방명록과 계좌 이체 내역을 잘 보관해 두는 것. 나중에 혹시 모를 상황에 이게 바로 여러분을 지켜줄 증거가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준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축의금으로 내 집 마련 같은 큰 돈을 쓸 때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쓸 수 있느냐, 즉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금 출처 조사,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국세청이 보기에 당신 소득에 비해서 너무 큰 자산을 샀을 때 잠깐만요, 이 돈 다 어디서 나셨어요? 하고 공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제대로 대답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앞에서 왜 그렇게 돈을 나누라고 강조했는지 아시겠죠? 부모님 하객에게 받은 축의금을 구분 없이 섞어서 덜컥 집 계약금으로 써버렸다?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이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위험 신호, 즉 레드 플래그가 켜지는 겁니다.
에이, 그럼 그냥 부모님한테 돈 빌렸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국세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입장이 아주 확고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 오고 간 돈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 즉 공짜로 준 거라고 봐요. 이게 대출이라는 걸 증명해야 할 책임은 돈을 받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증명 못하면 고스란히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거죠. 그럼 국세청이 이건 진짜 빌린 돈이네요 하고 인정해주는 증거는 뭘까요? 바로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첫째, 그냥 종이에 쓱쓱 쓴 거 말고 법적 효력이 있는 차용증. 둘째, 매달 정기적으로 이자를 보내드린 통장 기록. 마지막으로 원금을 갚아나가고 있다는 상환 내역. 이 세 가지가 세트로 있어야만 증여가 아닌 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요.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재정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줄 아주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현명한 신혼부부 체크리스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축의금은 받자마자 방명록 기준으로 분리, 결혼 관련 비용은 무조건 현금 영수증 챙기기, 가족 간에 돈 빌릴 땐 반드시 차용증 쓰고 이자 보내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집처럼 큰 자산을 사기 전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세무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기. 이것만 지켜도 신혼부부가 겪는 대부분의 세금 문제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결국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인생이라는 여정을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은 바로 공동의 재정 생활입니다. 이 시작을 현명하게 계획하는 것, 어쩌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든든한 선물이 아닐까요?